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상방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재차 조정이 나와주면서 금세 22,000원까지도 이탈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급등한 거에 비하면 적은 하락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5%대 하락,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하락했던 이유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두중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주식톡 무료 정보방에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을 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매수 후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건 강세 섹터만 또 순환매가 돌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수나 수급도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 초반 반짝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었으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막판은 재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한 차례 외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순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기관이 또 매도를 많이 하면서 지수 상승 자체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K 콘텐츠, 미디어, 엔터주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만 거의 강세를 유지를 했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수급을 이쪽으로 다 뺏겨 버렸습니다. 골고루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73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인이 73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00억이 넘었죠. 그리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한 450억 정도. 사실 개인 말고는 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을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려운 장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시장과 수급이 좋지 못했고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일부 강세 섹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좋을 순 없었습니다. 한 차례 정도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상황만 계속 연출을 하면서 동시효과에 조금 더 빠지면서 아예 저점을 만들어 버렸죠. 최근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섹터들 변동성이 당연히 컸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5.2%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과도한 하락이었다 보실 수도 있겠으나 워낙에 급등을 해놓은 이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최근 3일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조금씩 조정이 나와주는 이런 상황이죠. 워낙에 이렇게 급등을 해놓은 이런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종목에는 악재는 없죠. 회사 가치에 대한 변화도 없습니다. 같은 이런 테마에서 이 종목만 크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고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날이다. 대체로 다 빠졌던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수와 그리고 수급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두산중공업 물량을 잘 지키면서 관망세를 좀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를 5% 이상 급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수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외인은 오늘 47만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은 26만 주 순매수, 기관은 16만 7천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49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죠. 단순히 보자면 이 외국인, 개인, 기관 3개의 주체 중에 2개의 수급이 그래도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수급 주체 누가 들어왔고 나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16만 7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금융투자 23만 주, 보험, 투신 이렇게 합쳐서 한 7천 주가량 들어왔다라는 점이고, 중요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그리고 연기금이 합쳐서 8만 주 가량 이탈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7만 주 이상 나간 건 한 달 전쯤 11만 주 가량이 나갔을 때 말고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들어온 이런 수량에 비해서는 7만 주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기금이 7만 주 이상 나갔다. 심리적으로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JP모건 같은 경우가 오늘 9만 8천 주, 거의 10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동안 13일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들어왔습니다. 13일부터 22만 주, 14일 35만 주, 15일 20만 주, 그리고 18일날 12만 주가 나갔고 어제 18만 주가 다시 들어왔지만 오늘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10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18일부터 조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좀 슬슬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금일권 아직 집계가 안 된 모습인데 이렇게 10만 주가량 아마 내일이면 여기가 집계되겠죠. 주가로 확인을 해보자면 19,000원 구간에서 24,000원 부근까지 올린 이후에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 사실 오늘 연기금의 이런 매도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부분, 외국계 수급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조정이 언제든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24,000원을 뚫지 못하면서 이 기점으로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주가를 어디까지 좀 내려보낼 생각일까요? 사실 최근 급등을 만들었던 물량들이 오늘 10만 주가량 나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 빠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디까지 빼려고 할지는 사실 그들의 마음입니다. JP모건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물량이라도 좀 한 번에 다 빼지 말고 조금씩 나가면서 기관이나 연기금 그리고 우리가 하락폭을 줄일 수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겠죠. 길게 이 종목을 볼 생각이라면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같이 물량을 빼지 마시고 좀 지켜나가면서 떨어지면 잡아가는 상황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좀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좋은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면
글로벌 전력난에 두산중공업 반전의 기회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SMR 러브콜, 두산중공업 2027년까지 3.3조 원 기자재 수주 계획이 있다. 글로벌 전력난에 SMR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최근 전력난에 시달리며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 SMR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보고서에는 SMR 개발 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서 프랑스 2030 아젠다를 통해 SMR 등에 약 1조 3,8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SMR을 지목한 데 이어 유럽도 연달아 SMR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두중은 내년부터 UAMPS 사업 원자로 모듈형 대형 주단 소재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연간 수주 금액은 8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유스케일이 설계 인증 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스케일이 SMR 건설을 위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모든 인증을 통과하고 발주사로부터 첫 수주에 성공을 하면 두산중공업의 SMR 기자재 수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보시면은 한수원 내년 1분기 폴란드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 내년 1분기 폴란드 신규 원전 입찰 제안서를 폴란드 정부에 제출을 한다. 두산중공업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팀코리아의 핵심 역량을 모두 담아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안서에는 한수원이 공급할 원자로인 APR-1400과 비용, 자금 조달 방법이 담긴다. 한수원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건설 일정에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3파전이 예상되는 폴란드 신규 원전은 40조 이상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4기에서 6기 총 발전 용량 9기가와트급 원전을 구축할 계획. 2033년 1호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탈원전 외친 문정부 원전 비중 목표를 상향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년 전원 믹스 구성안에서 원자력이 23.9%로 발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결국 탄중위가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한 셈이다. 탈원전을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 빠르게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분명 이렇게 좋은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았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발전사업자 UAMPS와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SMR 사업, 총 720메가와트 규모로 60메가와트급 SMR을 12기로 구성이 된다는 내용이죠. 2027년까지 유스케일 수주 규모 3.3조 원, 이 기사들은 몇 차례씩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할 수 있는 게 빠르면 연말, 내년 상반기를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한 한수원이 체코 이외에 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40조 이상 투입되는 폴란드 프로젝트에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탄중위가 2030년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기 위해선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인정한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 가장 많은 발전량과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이 사이에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뀔지도 주목을 해봐야겠고, 최근에 원전 사용량과 가동률도 높이고 있는데 이런 원전에 대한 수명이 있죠. 보통 40년, 많게는 60년까지 수명이 있는데 이런 수명들을 늘려야 하고, 그리고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됐거나 공사 중단이 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중공업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마무리였죠. 동시효과에 조금 더 빠지면서 아예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세 차례 2천만 주 이상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시켰지만 그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세 차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늘 5.2%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급등을 해도 플러스 5%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5%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여기 23,000원 구간인 매물대를 뚫기까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또다시 이 구간 2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3,000원대는 좀 지켜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5일선을 크게 이탈을 하면서 22,000원까지도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난 8월부터의 움직임인데요. 거의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승 궤도를 탄 이후에 다시 쭉 내려오면서 제자리,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또 제자리, 이때는 조금 더 많이 빠졌었죠. 이렇게 회귀 본능이 두 차례 정도 이어졌었는데 최근 18,000원 구간대에서 이렇게 24,000원까지 일단은 급등을 하고 현재 또 3일 동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주가가 여기 18,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21,000원대 그리고 2만원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서 또다시 오래 머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지지 구간은 21,300원에서 그리고 21,000원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강하게 좀 많이 밀어냈는데 지지 구간을 빠르게 잡아야 하는 게 우선이겠고 그 다음에 물량을 재차 늘리든 아니면 비중을 축소를 하든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이 종목은 진짜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을 하시면 계속 무료로 제가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